이번 수업은요, 수학 하의 경우의 수, 그 함수의 개수 중에서 매우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해당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학 원, 수열의 그 귀납적,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수학 원에서요. 예, 그 부분을 공부하신 분이 들을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주제냐면요. f의 x. 자, 얘가 x가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얘를 만족하는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그쵸? 예, 얘를 지금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용은 심화 파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학 원의 자 권장입니다. 수학 원의 수학적 기납법 맨 마지막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점화식.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이 내용은 이 점화식의 일반항, 예, A의 n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집합의 원소. 그러니까 지금 함수니까 정역과 공역에 그거를 각각 집합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합의 원소의 개수. 네, 얘가 n개일 때, 그때의 함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만 쓸게요. 1이 있고 또 1이 있고 1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 합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는 바지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함수 fx. 근데 그때의 집합의 원소가 한 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마찬가지로 두 번 합성을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모두 다 항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원수의 개수가 하나라서 A1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얘는 한 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니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1, 2를 이렇게 쓸게요. 1, 2. 그러니까 원수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두 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뭐 저랑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뭐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선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는 1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다. 그쵸? 이렇게요. 당연히 2도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등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수로 가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에서도 1이 자기 자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1뿐만 아니라 다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결국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A2는요. 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1, 2, 3, 1, 2, 3, 1, 2, 3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에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요렇게 또 해놓고, 요즘은 진짜, 와, 저희 때랑은 정말, 예, 너무 다르죠. 예.
정말 편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따져줘야 됩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1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1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와 3이 남은 거 맞죠? 2와 3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3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이 1로 갔는데 결국에 남은 것은 2와 그 다음에 3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러면 이 2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A2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됩니까? 자, 원소가 어떻게 2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 남은 것을 가지고서 위에 f의 fx가 x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된다? A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그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2가 2로 가고 그쵸? 그리고 3이 3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2가 3으로 가면 3은 2로 가야 되고 3은 2로 가야 되고 2는 3으로 가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2가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마찬가지로 1이 1로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1이 1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1이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이 2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는 다시 어떻게 1로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2가 1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은 다시 2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일에 A1과 A2가 지금 한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남은 것은 남은 것은 3만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3만 남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한 개만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때의 가지수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한 가지가 돼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원소가 한 개만 남았으므로 A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A1이라고 한 녀석이 1에 어떻게 가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1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1이 1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이 2로 가거나 아니면 1이 3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1이 3으로 간다. 3은 당연히 1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3은 다시 1로 가야 되고 1은 3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 2, 2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역시나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결국에는 2가 2의 대응이 계속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2만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역시나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때의 가지수를 어떻게 해요? 셀 때에는 A1이다 라고 해주셔도 되겠죠. A1 맞습니까? 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네, 이해를 꼭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모두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떻게 해요? 2 곱하기에 A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2라고 하는 가지수 더하기에다가 2 곱하기 A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부연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입니다. 근데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 아닙니까가 아니라 여기에서 따져줬을 때는 어떻게 돼요? 1이 자기 자신으로 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1이 어떻게 해요? 2로 가거나 또는 3으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따져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의 전체의 개수는 총 몇 개다? 4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그리고 A2는 어떻게 해요? 원소 두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두 가지. 자, 그래서 결국엔 4가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논리를 배우면 상당히 쉽게 이해는 이제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이게 증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일 그런 논리를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참 쉽지는 않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1, 2, 3 쭉 가서 n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쭉 가서 n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써놓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또 뭐 이것도 써놓을까요? 요렇게요?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한 숫자가 실제 자기 자신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특정 원소인 1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는 뜻인데,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나머지 남은 것은 몇 개입니까? n-1개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에 1이 자기 자신으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 있죠.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지수라고 하는 게,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몇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n-1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할 수가 있겠죠. 자, 수업을 듣는 동안 또 헷갈렸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였을 때 함수의 개수를 an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1개의 원소가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a의 n-1 가지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 1, 2, 3 쭉 가서 n입니다. 자, 여기선 그냥 이렇게만 쓸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1로 가지 않고 2나 3, 4 그래서 n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이 1로 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2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1로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남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죠? n-2개가 남았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할 거냐면 n-2개가 남았으므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요? a의 n-2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1이 꼭 2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이 2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 갈 수 있는 가지수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뭘 곱하면 됩니까? 결국에는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 n-1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항을 이제 유도를 하기를 an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n-1 더하기에 n-1 곱하기에 n-2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단 이때의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n-2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써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3을 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n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돼요. a2 더하기 2 곱하기 a1입니다. 그러면 a1은 뭐예요? 그냥 1이었고, 그쵸? a2는 뭐였죠? 그냥 1이었죠? 아, 2개였죠? 예, 2였죠? 그래서 더하기에다가 2 곱하기에 1. 자, 그래서 4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a4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3 더하기 3 곱하기 a 어떻게 돼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아까 2였고, 그쵸? 그리고 A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12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상당히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죄송해요. 이게 12가지가 아니라 10가지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하나하나씩 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A5.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얘를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A4에다가 플러스 4 곱하기 A3. 그러면 얘는 10 더하기 4 곱하기 뭐라고 하면 됩니까? A3은 4였으니까 결국에는 4, 4, 16이니까 26이 결국에는 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망점화식이라고 하고요. 사망점화식은 엄밀하게 따지면 교육과정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학 1을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써먹을 수 있으면 바로 써먹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할게요. 이왕 하는 거니까 싹 지우고 싶은데 자,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요. f에 fx. 자, 요 녀석이 x가 된다. 우리 이것도 배웠었죠?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동일한 논리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식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니까 잘 살펴보셨으면 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집합 원소의 개수 n개 이때의 함수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an이라고 하자.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요 좀 더 빠르게 가볼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부터 할까요? 3개? 1, 2, 3 1, 2, 3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요 굳이 점화식을 이용을 한다라기보다도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 가지, 그쵸?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1, 2, 3 1, 2,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이 예를 들어서 1로 가지 않고 이번엔 2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2는 1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2는 3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함수의 개수 구하는 파트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됩니까? 1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A3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결국에는 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에다가 더하기 2가 되어서 3이다 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기 이거 보시면요. 1이 1로 가지 않는 경우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이 2로 가거나 아니면 3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4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기본 논리라고 했었죠?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1, 2, 3, 4. 자, 그러면 봅시다. 우선 첫 번째, 1이 1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지금처럼 3개의 원소가 남았기 때문에 그 3개의 원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해야 한다고요? A3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일에 1이 1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이 2로 갔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1이 2로 갔다라고는 했지만 갈 수 있는 경우는
1이 1로 가지만 않으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부터 갑시다. 우선 여기 두 번째에서는 1이 1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1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2 또는 3 또는 4로 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1이 2에 갔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2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절대 1로 가면 안 되겠죠. 이것도 설명 분명히 드렸어요. 2는 예를 들어서 3으로 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2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2의 입장에서는 3 또는 4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3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1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4 하나만 남았죠? 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원소 한 개만 있으니까 A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하게 되면 A의 4라고 하는 것은 A의 3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A1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3은 아까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고요. A1은요, 원소 한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항등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 그러니까 얘는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9가지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냐, 굳이 이걸 배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집합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얘랑 같이 비교를 하면 상당히 빠른 풀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얘는요, 절대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볼게요. 자, 어떻게 낼 거냐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1, 2, 3, 땡땡땡 n입니다. 1, 2, 3, 땡땡땡 n.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쓸게요. 수학이 진짜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또 그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자, 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이걸 기억이라고 할게요. 이걸 니은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뭐냐면 A의 n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였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얘는요, 1이 1로 간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이 1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총 몇 개? n 빼기 1개.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합니까? 여기에는요, a의 n-1입니다. 자, 이거 이해 잘 되셨죠? 자, 더하기. 자, 이번에는 1이 1로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개라고 하셔야 되죠? 당연히 n-1개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의 입장에서 봤을 때 1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2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네, n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n-1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2는 절대로 1로 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2는요, 3부터 시작을 해서 n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라고 하시면 돼요? 이때는 n-2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다시 곱하기라고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자, 2가 예를 들어서 3으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의 개수는 총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3은 어떻게 돼요? 1로 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 남은 것은 4부터 시작해서 n까지니까 결국에 몇 개가 남습니까? n- 몇 개요? 3개다라고 해주셔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a의 n-3이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그때 n은요, 최소 4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적용을 또 한번 해볼까요? A5
A5는요, A4 공식에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n-1, n-1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연속해서.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A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3가 아니라 A2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A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2는요. 원소가 두 개인데 결국에는 세 개를 묶음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얘는 항등함수로서 한 가지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A4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뭐라고 배웠죠? 9가 나왔었죠? 요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12개 그리고 앞에 9를 더하게 되면 21개. 예, 요렇게 답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만일에요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봅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쭉 해서 5, 6이라고 할게요. 1, 2, 3, 4, 5, 6.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만일에 원소의 개수가 6개다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처럼 뭐 점화식을 활용을 해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두 항등함수. 그래서 한 가지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묶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묶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항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6 컨비네이션 3에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이 2나 3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1이 만일에 3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3은 1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2는 다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었죠. 예. 3은 2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고 2는 1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순간에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그냥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덩어리가 지금처럼 두 개. 그러면 6 컨비네이션 3에다가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인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었죠. 뭐였죠? 이 팩토리얼로 나누자. 그리고 다시 곱하기에다가 여기 또 뭐가 들어가요? 어떤 게 들어갑니까? 각각 덩어리마다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발생을 하니까 두 가지의 제곱.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하면 얼마나 빠른 방법인지 좀 아실 겁니다. A6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어떻게 A5에다가 또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에다가 4에다가 거기에다가 A3이 이렇게 옵니다. 아까 A5는요 어떻게 구했었죠? 21. 그러니까 단지 예를 들어서 A6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A5도 알아야 되고 A3도 알아야 된다라는 좀 귀찮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구해 놓고서 쭉 커져나가는 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 그래도 뭐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큰 수가 나오는 경우가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됐었죠? A3은요? A3은 아까 세 가지였죠. 이렇게. 그러면 4, 5, 20에다 60에다가 얘가 81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확인을 하고 좀 이해를 하셨다면 네,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번 꼭 써먹어 보셨으면 합니다.